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리판. 진짜 아사리판이죠. 그렇죠? 뭐 하나 정상적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거를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공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번 재보궐선거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 내곡동 땅 그리고 생태 땅 그 두 가지의 얘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로 된 조형물 뭔지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조형물은 바로 기업공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 마크가 뭘 상징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저는 저거를 보면서 과연 저 조형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가 계속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업공간 드디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보수 우파적인 가치를 계속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의 가치를 현실화하는데 장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서울시 의회인데요. 서울시 의회는 현재 전체 110석 중에서 101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서울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고요. 안심워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서울론 같은 경우는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내렸던 것인데 나중에 결국에 그래서 하도 이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또 인정해 주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110석 가운데 101석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김어준 방송에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일단 말이 좀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출연한다면은 인터뷰 내용이 왜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 중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프로그램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나오는 질문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 방송에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의 지금 수준입니다. 당연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편향돼 있는 방송에 나갔다가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왜곡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계속해가지고 공격했었던 두 가지 포인트 내곡동과 그리고 생태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음모론을 만들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고 나머지 하나가 KBS 아닙니까? 그때 당시 KBS의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곡동 땅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보도했던 거 그게 바로 KBS 공영방송의 모습이었습니다. KBS 공영방송인 사람들의 지금 국민들의 지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KBS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얼마나 지금 여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정현 의원이 KBS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바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얘기를 하네요. KBS 역할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매우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과연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 KBS의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도 개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어떤 언론사들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무슨 뭐 외압을 가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수위 시절부터 KBS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저렇게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나중에 KBS의 보도국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KBS가 정말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KBS가 해내고 있습니다. 간편하다.
있었을까요? 새로운 보도국장은 바로 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저렇게 KBS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나중에 KBS의 보도국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KBS가 정말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KBS가 해내고 있었을까요? 새로운 보도국장은 바로 염경철 보도국장이었는데요. 이분의 특징을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 매일 출연하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엄경철 보도국장입니다. 김용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그쵸? 사실상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김용민이 됐건 김호준이가 됐건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김용민의 방송에 매일같이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KBS 보도국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있으면서 뭐라고요? KBS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KBS가 그렇게 정부 기관지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을 했으면은 나훈아 선생님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KBS를 그렇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KBS 노조, 그 노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 연대와 KBS 노동조합이 같이 2021년 보궐선거에 대한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놨었는데요. 큰 줄기를 보시면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박영선의 언론 캠프였다. KBS 뉴스9은 야권 단일화 실패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이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왜곡 선동의 극치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KBS 노동조합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KBS 뉴스9 또한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중심 의제 서술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KBS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금 자정의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KBS의 지금 윗대가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윗대가리들, 그 꼰대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지금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에 대해 가지고 염경철 보도국장이 뭐라고 합니까? 따로 입장이나 드릴 설명이 없다면서 KBS 통합뉴스룸은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해당 보도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세훈 전 후보의 그 내곡동 땅과 관련된 문제, 생태 땅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지금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잘렸다고 합니다. 보도국장 등의 인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끝까지 나왔던 얘기, 내곡동 땅이 됐건 생태땅 찌개가 됐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의 실체가 드디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보도국장은 결국에 노조에 의해 가지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4월달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있던 얘기예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모습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바뀌지 않았죠. 주어만 지금 바뀐 거예요. 오세훈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윤석열로 지금 바뀐 겁니다. 줄리가 어떻다라는 듯, 뭐 서울대학교 뭐 어떻다라는 듯 뭘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마타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 잡배라지가 할 법한 일을 갖다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줄리가 어땠다라는 등 무슨 뭐 서울대학교 뭐 논문이 어땠다라는 등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증거를.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아사리판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